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너는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나 7월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7월이죠. 매 순간순간 시간은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만 흘러가네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 순간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멋져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는 만큼 우리는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마음이 좀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도 있죠. 경험에 의해 조금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움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으며 7월을 시작해 봅니다. 마음도 울적한데 그건 아마도 산길처럼 굽은 발길일 거야.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안녕하세요. 아띠 책방입니다. 쌤, 올 여름에 혹시 가족끼리 좋은 휴가 계획이 있나요? 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선생님, 응. 이 찜통 더위에 그러니까 휴가를 밖을 가야지. 나가는 자체가 선생님 우리 집이 제일 시원합니다. 아, 에어컨. 선생님,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방마다 한 대씩을 다 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죠. 뭐 심각해요. 더운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도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합니다. 방마다 다 끄고 그 실로 모여라.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가족끼리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그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네. 도란도란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네. 이러고 싶은데 응.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고. 아, 그래. 우리도 나이 먹지만 네.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바쁜지 정말 같이 한 달에 한 번 밥 한 번 같이 먹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나를 정해야 될까요? 그래, 가족의 법칙으로 나를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날은 무조건 7시까지 집에 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자 막 이러면서. 근데 애들이 안 좋아해. 자기 개인적인 생활이 있거든요. 아우, 이 더위에 붙어 있으면 더 더울 것 같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 서로 좋습니다. 힘이 되어줘야죠. 아우, 더위를 같이 나눠봅시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 늘 고전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정현주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선생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더워서 저도 거의 뭐 에어컨 켜놓고 짚고 가고 있는데 에어컨이 근데 아까-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방방마다 지금 그 전기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어떡해요. 근데 저는 겨울에 네. 가스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이 더운데 가스비 얘기하니까 더 덥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저 올 겨울에 네네. 가스비 30만 원까지 내봤어요. 아, 많이 나온 거죠. 네, 너무 많이 나. 네. 저 원래- 이제까지 살면서 사상 최고로 나왔어요. 선생님 이번에 전기세가 그럴 듯합니다. 아유, 예. 뭐 먼저 어떻게 뭐 축하드려야 되나? 축하요. 네. 아이고. 아우, 선생님, 네. 우리 시원한 얘기 있을까요? 시원한 얘기요. 네.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끝나고 팥빙수 네. 어때요? 아우 너무 좋죠. 시원하잖아 팥빙수. 예, 이렇게 많이 더운 날씨에 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 지키려고 그나마. 맞죠? 애쓰고 네, 있습니다. 땀도 너무 많이 나고, 그죠? 그나마 건강한 게 다행인 거예요. 네, 감사해야 감사하죠. 돼요. 그죠?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맞아요. 운동 잠깐 좀 방학 때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학입니다. 운동 방학.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예, 오늘 네. 또 소개해드릴 책은 네.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음. 황선미 작가님의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저 영화 봤어요. 영화 봤죠? 네. 맞아요. 아, 책도 봤지만 네. 영화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음. 예, 처음에 네. 이제 이 책이 2000년 5월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음. 꾸준한 사랑을 받아서 음. 한국 어린이 문학 대표 작품으로 오. 자리매김했고요. 네. 전 세계 정확히는 32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번역되어서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니메이션과 또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어서 뮤지컬로도. 네, 새롭고 풍성한 모습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 그죠? 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의 네. 영화가 이렇게 맞아. 글이 영화화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음. 여러 나라로 보급이 네, 됐잖아요. 네. 엄청 멋있어요. 예. 그래서 요 소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화책 아니라 또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 그 책으로도 또 네네. 출간이 됐으니까 음. 애니메이션 그 영상으로도 보시고 또 책으로도 예, 네네.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마당을 나온 암탉 주인공은 잎사귀거든요. 네. 예, 우리 잎사귀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계장에 갇힌 채 평생을 알만 낳던 암탉 잎삭은 결국 폐계 판정을 받고 주인의 손에 의해 비오는 날 폐계의 시체를 쌓아두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구덩이 주변을 맴돌던 족제비에게 노려질 뻔했으나 마당에서 지내던 청둥오리, 나그네라는 청둥오리예요. 나그네의 도움을 받고 목숨을 건진 잎삭은 마당의 우리에 들어가 관상용 조류들과 같이 지내고 싶었지만 거만한 그들로부터 괄시를 받고 마당을 나와 자유를 만끽합니다. 숲에서 자유로이 지내며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은 잎삭이었지만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호감을 갖고 있었던 청둥오리 나그네도 어느새 마당을 나와 뽀얀 오리 한 마리를 짝으로 들였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처지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어느 날 밤 주인이 없이 버려진 뽀얀 오리알을 발견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자신만의 알로 삼아서 태어나서 처음 알을 품어보고 나그네 역시 잎삭의 곁을 맴돌며 쪽제비로부터 보호해주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라며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알의 부활을 앞두고 나그네는 족제비를 이기지 못하고 잡아먹히며 생을 마치고 잎삭은 그의 희생을 슬퍼하며 추모합니다. 때마침 잎삭이 품던 알에서 깨어난 것은 바로 나그네와 뽀얀 오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오리였습니다. 쪽제비를 피해 저수지로 거처를 옮긴 잎삭은 험난한 야생 속에서도 아기 오리에게 초록머리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열심히 키워내고 초록머리는 자신을 품어준 잎삭을 자신의 엄마로 여기며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과 엄마는 다르다는 걸 인지한 초록머리는 점차 잎삭에게 반발심을 갖고 족제비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들의 마당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마당에 들어갔다가 양계장 주인에 의해 발목이 묶이며 생포되어 윙컷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족제비의 습격으로 마당이 소란스러워진 틈을 타 잎삭은 초록머리를 탈출시키는 데 성공하고 저수지로 돌아갑니다. 가을이 다가오며 야생 청둥오리가 저수지로 몰려오고 이에 맞춰 쪽제비도 대대적인 사냥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잎삭은 청둥오리 떼에 관심을 보이던 초록머리를 위해서 발목에 묶인 끈을 부리에 피가 벨 정도로 쪼아 티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끊어줍니다. 덕분에 좀 더 자연스럽게 청둥오리 무리와 어울릴 수 있게 된 초록머리는 이내 무리의 파수꾼으로 자리 잡으며 그 사이 잎삭은 우연히 자신과 마찬가지로 새끼들을 둔 어미로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쪽제비의 사정을 알게 되죠. 그런 그를 이해하면서도
초록머리가 떠날 때까지는 다른 먹이로 연명해달라며 쪽제비 새끼들의 목숨을 저당 잡아 협박한 끝에 약속을 받아내서 초록머리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겨울이 되어 초록머리는 잎삭과 작별하며 청둥오리 무리와 함께 떠나고 잎삭은 떠나가는 초록머리를 보면서 자신 역시 하늘 높이 날고 싶다는 진정한 꿈을 자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노쇠해버린 자신의 꼴을 자조하던 잎삭은 마지막으로 쪽제비에게 자신을 잡아먹고 새끼들을 살리라며 목숨을 내어주고 그 영혼은 원했던 대로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넓은 세상을 마주하는 것으로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좀 해피엔딩이 아니네요. 그렇죠. 새드 엔딩이네요. 새드 슬프네요. 엔딩인데 잎삭의 네. 그 소원했던 것들이 조금 이루어져서 하늘로 조금 날아가서 올라가는 건 잎삭이한테는 좀 그래도 해피엔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네. 그 엄마로서 네. 사실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새끼가 진정한 자기 새끼가 아님에도 그 부리에 피가 날 정도로 그 다리에 묶여있는 끊어주는 그게 너무 마음이 그쵸. 아프네요. 같은 엄마로서 모승에 맞아. 음. 그 키운정에 대한 키운정. 모승에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참 마음이 조금 짠하네요. 짠하죠. 맞아요. 키울 때 음. 그 모든 것을 다 줬기 네. 때문에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네. 부모 마음이겠죠, 그죠? 네. 근데, 그리고 음. 그 친엄마 청둥오리 나그네 네네. 그죠.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안전해지려면 자신이 잡아 먹혀야 함을 알고 그러니까 잡아 먹혔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책도 아까 제가 저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똑같은 지문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저학년이 읽기 좀 잔인해요. 네. 이게 출판 당시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권장 도서에 자주 추천되던 작품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정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나 묘사가 아동용 치고는 너무 현실적이고 잔인해서 네네.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어가지고 네. 유해 도서로 선정되기도 사실은 했었어요. 아. 근데 너무 내용은 참 좋거든요. 네네. 진짜 모성애도 담겨 있고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먹이 사슬. 네. 먹이 사슬은 우리가 배우면서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현실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자극적인 좀, 잔인한 언어들이 조금 사실 그렇지 이걸 않나라는. 영화로 봤을 때도 그 영상이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네네네. 각인된다 그래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 황선미 작가님의 그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요. 네. 주인공 잎삭은 스스로의 의지로 죽음을 택하는데 네. 그 황선미 작가가 회고하기를 이 작품을 쓸 당시에 네. 마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 왜냐하면 이 잎삭의 모델이 누구냐면은 그 황선미 작가의 아버지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즈음에 그 죽음이 작가에게 영향을 주어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뻔한 전개 그거보다는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런 남기는 가치 죽음을 네. 좀 더 뭐랄까 진실 네네.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리얼하게 그리고, 표현하는 그렇게 이제 작품에 투영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들었고요. 나는 죽었지만 뭔가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등단 30년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서 의미 밀리언셀러 있네요. 그 황선미 작가가 이제 그 한국일보에 5월달에 이번 5월달에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 기사의 제목이 동화에는 금기가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금기어. 네. 금기요? 금기. 어. 예, 그죠. 금기. 음.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동화에는 금기가 많이 따르는데 네네. 예를 들면 똥이나 오줌 같은 더러운 거, 네. 또 칼이나 피와 같은 위험한 거, 네. 그리고 죽음, 이별 같은 슬픈 거, 또 욕이나 이혼 이런 것들은 동화에는 쓰기가 좀 그렇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분이 말씀하실 때 피터 래빗 얘기를
인터뷰를 이제 하셨거든요. 아. 예, 1902년에 출간된,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2년이면은 계산이 안 예. 되네요. 100년이 오, 지난 100년이 넘었죠. 예, 네네. 이 동화에서 이미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잔인성이 최대치를 네네. 찍은 그 묘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처음에는 되게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동화가 동화에서 다루지 못할 소재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마당을 나온 암탉은 슬픈 결말이어서 아동 문학의 좀 금기가 됐었는데 어린이에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가리면 가려지느냐? 아. 예. 그럼 쌤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일종의 이런 말인가요?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진실한 이야기를 네. 아이들이 어떤 언어로 접하게 네, 네. 되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순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럴까요? 그거를 선생님께서 이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분리하지 않고 네네. 어린이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일단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동화의 주 독자이고 네. 그리고 첫 번째 독자라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예. 사실이죠. 또 그 동화는 인간이 지켜야 할 진실한 마음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이며 가치 있는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 인터뷰에서 하신 걸 보고 아 그래 조금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러면은 동화 고르는 거, 읽는 네. 것도 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네 그러죠. 내가 뭐 원하고 또 읽으면서 아이가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뭐 좀 네. 더 잘하고 나면 또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예. 그게 각자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주인공 잎삭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줬잖아요. 네네. 예, 나그네가 자신을 희생했듯이 잎삭 역시도 운명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유라든지 책임이라든지 희생 같은 그런 중요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책임감을 또 갖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용기가 사실은 참 없죠. 있어야죠. 있어야죠. 예, 있어야죠. 어른도 있어야 하고, 맞아요. 예, 그 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죠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동물도 태어난 후에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네네. 제일 그래요. 네, 또 동물들은 태어나서 바로 엄마 떠나서 가는 동물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람은 유일하게 20살 맞아요. 최소한 20살. 20살까지는 네. 맞아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 이후로도 그러는 사람들도 요즘엔 있죠. 캥거루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은 도움은 또 다시 누군가에게 보답한다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행복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부모인 우리는 이제 이 잎삭의 선택을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네. 나는 내 아이가 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할 때 진심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길이라면 지지해 줘야 되겠죠? 네. 아니 저는 긍정적인 길이어도 사실은 긍정적인 길이지만 그 길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선택한 길이.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간다 하면은 그 힘들어도 본인이 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저는 조금 근데 제가 왜 설계하고 계획한 그 선 안에 머무르기를 참 좀 바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막아서면서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나중에 못 가본 나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해서 못 가봤다면 그 길에 대한 미련이 계속 아이에게 남아 있어서 성인이 됐어도 그게 내 또- 마음 한켠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에, 내가 에. 그때 엄마 때문에 못 이런 듣다. 것들을 맞아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가다가 좀 실패를 하더라도 네. 일단은 저는 놔둬볼 것 같아요. 제가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해 엄마 도와줄게 이렇게는 못하지만 일단은 지가 가도록 해줄 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길을 알잖아요. 우리는 또 좀 더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너가 힘들 거라는 엄마 생각이야. 근데 네가 굳이 간다면 너가 굳이 간다면 너는 이게 네가 힘들어도 네가 좋아해서 가는 거니까
네가 간다면 엄마는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볼게. 전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훌륭하신 어머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지 말한다고 네, 안 갈 맞아. 거 아니잖아. 네네.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가지 말라 아. 하면.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도 있기를. 맞아요. 제가 아는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신데요. 네네. 이분이 서울대에서 이제 공부를 의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 공부를 다 마쳤어요. 네. 다 했어요. 그 교수만 이제 되면 돼요. 근데 그때 선교사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부모님께도 말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이제 했겠죠. 근데 이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아내분도 그렇고 흔쾌히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멋있는 부모님이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그 어려운 의사 공부를 다 끝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가서 근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오. 이분이 그 파킨슨에 걸리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의료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외과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도 못 하고 이제 뭐 그럴 것인데 뭐 한국으로 가서 또 그냥 해야 되나 뭐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또 사명을 받고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이제 지금 몇십 년째 하시고 계시거든요. 오. 예, 그래서 한 감사하네. 번씩 예, 이제 한국에 오시면 이렇게 또 뭐 간증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과연 그 어머니라면 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살아줄 순 없잖아요. 네. 본인이 너무 갈망하고 네네네. 원하고 그럼 거기를 가서 본인이 많이 행복하다면 네, 저는 맞아요. 기다려주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날개를 그 펼칠 용기를 네네. 주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더운데 진짜 어떡해요, 너무 어떡해. 진지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너무해요. 진지하게 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알겠죠?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네. 시원한 얘기 해달라고. 저기 아니 시원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면 네. 되잖아. 제가 12월달에 시원한 얘기를 하나 가지고 올까요? 쌤 에어컨 밑에서 진지하면 돼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시원하길 바랬는데 어떤 무게를 준 네.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신청곡 네.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청곡은 신청곡은 쌤 시원한 걸로요. 난 이거 시원하던데? 시원한데 제목에 불이 들어가네. 한가람에 나는 반딧불입니다. 네, 들려주세요. 이열치열이라 생각하십시오. 네,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마야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더운 날 청량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아우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 근데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네. 지난번에는 몸둘 바를 모르게 비행기를 태워주시더니 이번엔 또 어떤 수식어로 저를 기쁘게 해주실까 저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 이번에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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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더워요, 마야님 더워요, 어떡해요 이러려고 그랬었어요. 떼 부리는 거예요. 떼 부리는 거. 마야님의 또랑또랑 목소리가 저희한테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요번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죠. 너무 덥죠. 근데 진짜 저도 갈수록 더위를 못 참겠더라고요. 동감입니다. 네, 그 에어컨도 요즘은 계속 틀어놓고 벌써 그 찬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결국 탈이 나서 병원도 좀 다녀서 아이고. 거든요. 근데 탈나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계속 미지근한 물, 정수만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탈난 거는? 네,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마야님 사실은 우리 몸은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대요. 그래 알죠. 알지만 그게 쉬워요 이 더운 날에. 맞죠. 얼음 찾게 되는데. 네, 맞죠. 근데 정수도 먹을만 해요. 먹을만하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아니 이 더운데 어떻게 병원을 그래 다녀오셨어요? 근데 뭐 탈이 났으니까요. 네, 그 지저분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찬 거 먹고 탈이 나면 네, 병원에 가야죠. 근데 제가 그때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요. 네. 또 그 더운데도 와중에 그 더운 와중에도 그 아파트 화단을 봤더니 토끼풀이 있더라고요. 클로버가. 그래서 네잎 클로버가 있으려나 하고 봤는데 딱 눈에 띄어서 사진을 예쁘게 찍고 있었어요. 행운이네요. 네, 그런데 그 아래 위로 또 네잎 클로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고 하고서 봤더니 거기가 한 타원형 한 60cm 그 정도 되는 데였는데 대충 찾아도 네잎 클로버를 한 7개 정도 찾았었어요. 저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네잎클로버 군락지네요. 네, 근데 제가 맞아요. 찾아서 따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도 안 따고 그냥 뒀거든요. 그 행운을 왜 안 땄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저도 네잎 클로버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제 좀 잠깐 기쁘고 말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배려를 또 해주신 건 아닐까요? 그 서울 맞아요. 전 배려였습니다. 아니 서울 홍대 어딘가에 가면 네. 그 네잎클로버를 그
이렇게 따서 코팅을 해갖고 파는 할아버지가 계시대요. 아. 유명하다던데. 아. 근데 그분을 항상 가면 그 자리에 계시긴 한데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자리에 계시긴 한데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어서 못 만날 때도 많대요. 행운을 돈으로 사나요? 그 돈으로 살려고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행운이래요. 그죠? 어. 그분을 맞닥뜨리는 게 행운인 거래요. 근데 마야님 네. 5개 잎 클로버 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 5개 찾기 힘들던데요. 봤는데. 5개는 어, 무슨 의미예요? 금전상의 행운이랍니다. 아. 근데 우리는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6개 잎과 7개 잎도 있대요. 본 적 없는데. 그건 한 군데서 그렇죠. 6개, 7개 입은 같이 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돌연변인가요? 돌연변이긴 하죠. 4개부터도 돌연변이에요. 근데 이 의미도 있더라고요. 6장은 오. 지위와 명성, 음. 그 7장은 구사일생으로 최대한의 행운이래요. 아, 와우. 근데 7장은 네, 정말 보기 힘든 거니까 저는 최대 행운인 것 같네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로또네요. 최대 행운이면.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냥 그또 어느새 또 검색을 해보셨대요. 아니 언젠가 이 왜 사실 레이클로버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까지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어디까지나 설명입니다. 그래요. 네, 그 많은 행복들 사이에서 행운을 찾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또 5잎을 5개까지. 또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도록 5잎은 제가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네, 따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더위에 그 마야님의 이렇게 상큼한 미소를 보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 많이- 행운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네. 우리 그럼 준비하신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우리말 비지땀. 엄마, 그게 뭐예요? 맷돌이야. 도리는 처음 보지? 도리는 오늘 할머니 댁에서 가져왔다는 맷돌을 처음 보았습니다. 커다랗고 두꺼운 핫케이크처럼 생긴 우툴두툴한 돌이 2개 얹혀 있었는데 윗돌에는 구멍까지 나 있었습니다. 손잡이처럼 생긴 막대기가 붙어 있었고요. 엄마,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아이쿠, 무거워서 들 수도 없네. 도리는 하마터면 손을 찔 뻔했습니다. 이걸로 두부를 만들지. 두부요? 헉, 두부는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이 조그만 걸 어떻게 두부를 만들어요? 그럼 두부를 만들 수 있나 없나 엄마하고 내기해 볼까? 엄마는 맷돌의 윗부분에 나 있는 구멍에 콩을 조금씩 넣고는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게도 윗돌이 뱅글뱅글 돌아가며 콩이 갈아지는 거였어요. 두부를 만드는 것이 재밌어 보여서 도리는 얼른 손을 씻고는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다 간 콩을 펄펄 끓인 다음 채로 걸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배에 싸서 도리와 양 끝을 나누어 쥐고 힘껏 쥐어짰습니다. 밑에 댄 함지박에 콩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팔이 아플 정도로 쥐어짜고 나니 더 이상 콩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휴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콩물로 두부를 만드는 거야. 콩물을 짜고 난 이 찌꺼기를 비지라고 하는데 찌개를 끓이면 아주 맛있단다. 엄마는 콩물 흐른 자리를 걸레로 쓱쓱 닦았습니다. 이런, 우리 도리 얼굴에 비지땀이 흐르는구나. 엄마는 아까 콩물을 힘껏 짜내느라 땀이 줄줄 난 도리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비지땀은 이렇게 비지를 만들 때 나오는 콧물처럼 많이 흘러내리는 땀을 말한답니다. 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비지땀 재밌죠? 비지땀이 이렇게 비지땀이라는 어원이 이렇게 생긴지를 지금 알았네요. 근데 이 도리는 시골 체험을 했네요. 두부 만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말이 하고 싶어서요. 어이가 없다는 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렸어요. 한번 사용해 보려고 애를 쓰셨군요. 맷돌이라는 단어만 보면 네. 어이가 없네. 이 말이 쓰고 싶었어요. 맷돌 돌려보셨어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러세요? 저는 모든 걸 책으로만 네, 책으로만 다 습득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네, 맞아요. 마연님, 유리 너머로 보고 마연님 두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두부는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두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물을 끓이는데 두부가 된다는 게 신기하죠. 두부가 근데 맛이 다 다르잖아요. 식감이. 그렇지 않아요? 얼마큼 가느냐에 연두부, 따라 순두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부를 사는데 살 때마다 두부 맛이 조금씩 달라요.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네네. 그랬구나. 오늘 또 그 비지땀이 그런 의미로 그 비지를 생각하는지 몰랐네요. 저희도. 아니 좋은 거 알려주셔서 지금 감사해요. 저희는 앉아 있어도 비지땀이 흐르고 있다는 거. 에어컨 밑에서 비지땀을 흘린다니까 어이가 없네요. 자, 우리 두 번째 거 갈까요?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고사성어, 금단의 열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지만 하느님은 딱 한 가지만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였죠. 어느 날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안 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봐 염려된다고 하셨어. 걱정 마.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하느님처럼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돼. 하느님처럼 되는 거라고.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러자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창피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몸을 숨겼지요.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겁이 났던 거예요. 그 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라고 부르며 가지고 싶지만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 사용해요. 1996년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아빠 없이 세포를 복제해서 태어난 아기 양 돌리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생명을 창조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놀라워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도 했지요. 생명은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생명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 뒤 개와 소도 복제되었지만 걱정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생명을 인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마야님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좀 네, 그렇죠. 유명한 얘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맞아요. 금단의 열매 잘 알고 있죠.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안 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상상을 안 해봤는데요. 네, 근데 두 분에게 금단의 열매는 뭐였어요? 금단의 열매. 요즘은 그런 게 있을까요? 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제 집에 들어오는 통금 시간, 귀가 시간이었어요. 그거 어기면 난리 났었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걸 어기면 저는 죽는 줄 알았었어요. 그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애를 썼고 잘 지켰죠. 아, 그럼 열매의 맛을 못 보신 거네요. 그렇죠. 맛을 못 봤죠.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거였는 것 같아요. 계속 어릴 때부터 지켜야 되는 거. 아, 또 하나 있네요. 절약하는 거. 제가 딱 하나는 지금도 절약하는 거를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거요? 치약 깨끗하게 짜서 쓰는 거. 그게 금단의 열매라고요? 그건 여러분, 아니지만 그럼 저는- 마야님은 뭐예요? 저는 하와의 후손이 만나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 꼭 하고야만은. 판도라의 상자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 좀 통한다고 생각했지만, 네, 이건 또 열매 얘기니까요. 금단의 열매. 근데 저는 그 호기심 때문에 네, 참기가 힘듭니다. 다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가령 어떤 거를 우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네, 전 제가 생각해도 저는 육아 난이도가 좀 최상이었어요. 저는 저희 애 둘은 키워도 저는 못 키울 것 같거든요. 어머니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호기심 때문에 이것저것 네.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꼭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그때 집으로 가는데 그 골목에서 하수도 공사 같은 걸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오늘은 물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왠지 그날따라 물이 흘러보내고 있었나 안 된다는 건 꼭 하지 해보는구나. 말라고 하는 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러면서 또 물을 또 계속 이렇게 틀어서 손도 씻고 그릇도 한번 원래 평소에 씻지도 않던 그릇도 한번 씻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를 찾으러 오셨던 동네 주민에게 혼이 났던.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수구에 뭐 공사하는데 탈이 났어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사과하는 모습을 본 걸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랬구나.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엄마에게 다시 네, 감사하세요. 엄마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의 난이도는 저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근데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은 거 나와 같이 호기심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와 같았다면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엄마한테 불호령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마야님이 그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자애롭게 너그럽게 보여주셨을까요? 결국은 제 자랑인데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또 너그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나요? 제가 그 하루치 들어야 될 자랑을 못 듣거나 칭찬을 못 들으면 셀프로 자랑하거나 칭찬하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그 자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법칙이죠? 몰라요.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마야님 때문에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좀 많이 웃게 됐네요. 감사해요. 신청곡은 뭘까요? 네, 시원한 그 산을
연상하게 해주는 에베레스트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악동 아. 뮤지션의. 딱이네요. 그렇죠? 덕분에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쌓인 그곳 아침 사람이 올라가는 곳 새하얀 그곳 닿지 않는 길이 뻗은 곳 때때로 우린 듣게 되지 마침내 그곳을 정복했던 소식을 Oh Everest Oh Everest Oh who climbs the mountain Oh Everest Oh Everest Oh who climbs the mountain Oh who climbs the mountain Oh who climbs the mountain 하늘하던 그곳 꿈을 꾸는 자들이 있는 곳 생사의 그곳 가진 전설이 떠도는 곳 때때로 우린 보게 되지 가능치 못한 건 세상에 없던 증거를 Oh Everest Oh Everest Oh who climbs the mountain Oh Everest Oh Everest Oh who climbs the mountain Oh who climbs the mountain Oh who climbs the mountain How so tall 끝이 있을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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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beautiful Nothing seems in the night How so tall You can reach the night Oh Everest Oh who climbs the mountain Oh Everest Oh Everest Oh who climbs th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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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반갑게 인사 나눌게요. 얘들아, 이 책 어때? 코너를 진행하는 똘똘이 윤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씩씩한데요. 그런가요? 덥죠? 아, 덥죠. 윤주도 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땀 별로 안 흘리는 편이에요? 많죠. 푹푹 찝니다. 진짜 어떡해. 에어컨 좀 많이 팡팡 틀어주나요, 엄마가? 전기세. 전기세. 아니 윤주가 전기세 얘기를 해. 어떡해. 아니, 진짜 윤주 전기세 걱정되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 뭐 엄마한테 엄마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윤주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전기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엄마가. 윤주가 전기세 나오게끔 많이 하나요? 저는 뭐 약간 추울 땐 굉장히 많이 추워하고 더울 땐 굉장히 많이 더워해서 전기세가 되게 많이 나가는. 그렇구나. 근데 이 북북 찌는 더위에 전기세가 또 나가게 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을 것 그래. 같아요. 전기세 나가도 틀어야죠. 정상인데 안 틀어. 그럼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려 하죠? 좀 참아. 이렇게 하나? 부채로 살아야죠 뭐. 부채 좋습니다. 여러분 부채. 자, 귀염둥이 윤주, 아름다운 윤주. 네.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도 뭔가 되게 제목을 딱 보고 호기심을 느꼈는 책이에요. 네. 제목부터 뭔가 약간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제목이 뭔데요? 제목은
어느 날 문이 사라졌다. 어느 날 문이 그 아니, 일본 영화 중에 문단속 있지 않아? 네. 그거랑 반대네? 그거랑은 반대죠. 아니 어떤 문이죠? 현관문이요. 아 차원으로 가는 문은 아니었구나. 문이 사라졌다. 궁금해요. 그러면 이게 한번 약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엄마가 출근을 한 어느 날 아침 등장인물 해리와 해수는 집 안의 모든 문과 창문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상황에서 핸드폰, TV, 인터넷 모두 불통입니다. 가능한 것은 딱 하나. 동생 해수의 아이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이었는데요. 해리와 해수는 아이튜브 채널로 지금 이 상황을 전하고 엄마와 댓글을 통해 소통합니다. 엄마 없이 며칠을 보내야 하는 해리와 해수는 생전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봅니다. 가스불로 라면 끓이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달걀을 부화시키기. 어른들이 구해지길 기다리던 남매는 결국 스스로 탈출할 방법을 찾아 나서요. 과연 해리와 해수는 탈출에 성공을 할까요? 궁금하네요. 이야. 근데 그래도 엄마와 댓글로 소통을 할 수 있네요. 그게 좀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 잠깐의 소개에서 해보지 않았던 거 가스불로 라면 끓이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달걀 부화시키기. 윤주는 뭐 해봤어요? 저는 라면 끓이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라면 끓이기 해봤어요? 라면은 뭐 친구들이랑 끓이죠. 사발면 말고 짜장면. 문이 사라져도 견딜 수 있겠네요, 윤주. 아이고. 그렇지. 동생한테 문이 사라지면 동생한테도 해줘야 돼요. 저는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랑 소통할 수 있잖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네. 오늘은 책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말씀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81페이지에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 매일 예쁘다, 사랑한다, 좋은 말만 해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구절인데요. 알들은 품어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말해줘야지. 희박한 세상이니까 좋은 말 들려줄 거야 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알 부화하는 데서 있었던 그 네. 장면이겠네요. 그냥 냉장고에서 알 하나 꺼내가지고 이미 그 알은 부활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해병이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던 장면이 자꾸 생각났다. 작디 작은 부리로 오랜 시간 껍데기를 두드리고 기어이 좁은 틈 사이로 빠져나오던 용감한 병아리. 근데 원래 이게 부화가 됐어요? 냉장고에서 됐습니다. 나온 아주 기적적으로. 계란이요? 신기하네. 그 병아리 이름이 해병입니다. 그렇구나. 이어서 지쳐서 휘적거리는 모습도 얼마나 멋있었던지 라는 이 장면이 있었어요. 이 장면에는 해리와 해수가 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성껏 돌본 달걀이 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을 보고 해리랑 해수가 용기를 좀 얻었다고 했고 저도 좀 와 대단하다라는 진짜 대단하네요. 감동,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와. 그러면 이거 아까 저 윤주 얘기했는데 네. 알한테 예쁘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해줬다 했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자기 태어날 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알한테 그렇게 얘기해준 거잖아. 네. 혹시 이 책 읽고 궁금해서 윤주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가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안 왔는데. 근데 엄마도 틀림없이 그랬을 그래, 거라고 엄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똑똑한 윤주가 나왔잖아요. 예쁘고 똑똑한, 그치? 뭐 똑똑한 건 아빠 유전입니다. 엄마한테 이른다. 야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엄마 상처받겠는데. 어떡해. 한편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알고 그렇지. 있죠? 아니, 엄마의 사랑. 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널 근데- 엄마가 옆에 있어주기 때문에 윤주가 용기도 내고 씩씩한 거 아닐까요? 근데 엄마 닮아서 예쁘잖아요. 저희 엄마 예쁜가요? 그럼요. 그런가요? 예쁜데.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네, 이 책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주인공 해리와 해수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하나씩 도전하면서 한계를 부수고 새로운 문을 열어 성장하는 해수와 해리 남매의 모습은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자신감과 용기를 줄 것 같은 부분입니다.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흥미진진한 동화 어느 날 문이 사라졌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읽어도 정말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근데 결국은 문이 어떻게 다시 생겼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상에 맡긴다.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벨컥하고 해리야 해수야 아. 엄마가 팍 하고 경찰이랑 꿈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닐까요? 꿈이면은 엄마랑 해리랑 해수 전부 다 같은 꿈을 꿨던 걸까요? 누군가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니까 동화잖아요, 동화. 스토리. 그런데 이 동화 속에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고 왜 전화로 문자로 소통이 된다 했잖아요. 네. 소통이 돼서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줘서 또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또 뭘까 항상 멀리 있었나마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 가져주고 지켜보고. 그렇죠. 이게 서로가 있어서 그 마음을 따뜻하고 슬프지 않고 그나마 희망이었겠네요. 자 근데 정말 재미있는 주제 창작 동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지가 이런 상황이라면 남동생이랑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 문이 없어졌을 때는 동생은 일단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좀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는 동생도 못 달래줬을 것 같고 같이 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이 우는 거 아닐까? 일단 이 책에서 점점 이제 식량도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냉장고도 이제 냉장고도 살림이 있잖아. 냉장고가 점점 비어갈 때 네.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때 일단- 엄마랑 통화가 되면 엄마한테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막 주저리 다 할 거야. 다 다. 모든 거. 자, 엄마의 소중함을 알겠죠? 모든 상상만 것을 해도 모든 것을 엄마한테 딱 상상만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책의 주인공인 친구 남매를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딱 봤을 땐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대단하다는 것밖에 얘기를 안 나올 것 같아요. 잘했어.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잘했어. 용감하다. 와. 서로가 또 의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매가. 자,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저도 이거 안 읽어본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거 방송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도 저거 읽어보고 싶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일종의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죠? 키워드죠, 키워드.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책 소개 고마워요. 라디오는 아띠 책방 친구들도 윤주의 책 소개를 아주 경성하고 있죠.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마 도서관을 갈 거야. 이거 읽으러.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진짜? 나는 기대되는데? 이모는 기대되는데? 부담되네요, 갑자기. 자, 윤지도 날씨 많이 더운데 더울 때도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쐬면 감기 걸려요. 에어컨 안 틀면 저 열사병 걸립니다. 적당히 땀도 좀 흘리고. 왜 조금 시작 때 그랬잖아요. 부채. 자, 하여튼 더위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시원한 여름 되길 바랄게요. 한숨 쉬지 말고. 이 한숨 뭐죠?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을까요? 화이팅!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저는 올 여름의 더위를 대비하여 새 에어컨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워지는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눈부신 하늘을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덥지만 행복한 7월 되세요. 선생님도 행복한 7월, 시원한 7월 되세요. 저는 에어컨을 바꿨기 때문에 시원한 7월 될 거예요. 집에만 계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집에만 있을래요. 더워서. 다음 네.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